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 1차 시험 본다고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 1차는 자료 해석이 조금 쉬워서 상판도 쉽고 해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컷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어가 좀 어려웠지만 언어는 뭐 컷에 크게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컷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트라인이 정확하게 얼마일지는 하늘만이 알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되는 대로 2차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있죠. 지금 3월에서 6월까지는 1차보다는 2차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일단 힘들더라도 2차 실력을 올린다라는 마음으로 선순환을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자, 강의 계획서를 보시죠. 자, 1페이지 보시면, 자,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7급에 PCS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7급, 올해 21년도 올해 7급이 1차가 PCS이 7월 달에 일단 잡혀 있고, 그 다음 2차가 이제 9월에 잡혀 있죠. 자, 7급에 이제 PCS 들어오면서 5급과 7급이 완벽히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일단 1차 시험이 조금 이제 불안정한 분들은 7급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5급과 7급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뭐 시험 하나가 쉽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5급과 7급을 동시에 또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또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력에 맞춰서 준비를 일단 해야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3순환의 컨셉이죠. 3순환. 자, 이론과 문제를 완성한다. 자, 이때 이론과 문제는 당연히 실전이죠. 실전. 3순환은 실전이 컨셉이죠. 이때 이론은 이미 예비순환 그리고 1순환 때 조금 했어요. 그래서 A급, B급이죠. 따라서 우리가 3순환은 C급, C급. 시험에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이론들, 하지만 나올 만한 주제들을 이번 3순환 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따라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분량만 최소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 자, 우리가 문제는 이제 1순환 때부터 기초 문제 풀기 시작했고, 그 다음 2순환 때는 기초 문제를 풀었어요. 기초 문제. 그래서 주로는 다 A급, B급이죠. A급, B급. A급, B급 문제를 일단 쭉 풀었습니다. 일단 3순환 때는 그 A급, B급의 문제 중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중간 정도 난이도도 볼 것이고 그 다음 가끔은 C급도 볼 것이다. 좀 어려운 문제도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순환에서 이제 오해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 바로 이제 초심자죠. 올해 이제 뭐 1월달 또는 뭐 작년에 한 8월달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1차를 합격했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3순환을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작년에 예비순환을 듣지 않았다면 1차를 올해 합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비순환을 따라가야 됩니다. 3순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2차 들어가야 되는데요. 2차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비순환 들어와야 돼요. 건너뛰지 말라는 거죠.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합격이 늦어져요.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2차도 또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안 듣고 바로 3순환을 들어오면 올해는 당연히 떨어진 것이고 내년에 2차를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비순환 안 드신 분들은 초심자들은 예비순환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국제경제 특강 자, 동영상이죠. 자, 무료로 일단 열어드렸으니까 국제경제 약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특강 자, 이번에 이제 3순환 때 교재죠. 암기 노트 합격 암기 노트 이걸 가지고 이론을 간단하게 쭉 훑어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1차 공부하면서 2차 경제학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 암기 특강을 듣는 것도 일단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오늘은 없었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1시에 와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은 이제 몇 분 걸릴지는 이제 문제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뭐 50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뭐 1시간 15분 자, 이렇게 시간이 계속 달라질 거니까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이제 학교 암기 노트 자, 요거죠. 그죠? 학교 암기 노트.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죠. 학교 예상 문제는 이건 제본으로 된 것이고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교재의 특성이 나오죠. 자, 학교 암기 노트는 일단 마지막에 암기를 일단 하기 위한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자, 내강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예비순환 때부터 이론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리. 자, 우리가 정리를 왜 합니까? 2차를 들어간다면 꼭 해야 될 작업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학비가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막판 한 달 동안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암기하려면은 내가 암기할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모아두는 거죠. 그걸 정리를 했어요. 예비순환 첫날이겠어요. 첫날. 그래서 그 정리를 이미 했어요. 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미 기본서에 정리가 다 돼 있죠. 그래서 내 강의 쭉 들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서로 막판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 강의 듣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암기 노트로 이렇게 강의합니다. 기본서를 구입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좀 더 간단한 암기 노트로 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 기본서하고 내 암기 노트는 목차가 똑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내 강의 쭉 따라하신 분도 암기 노트로 책을 바꿔서 봐도 되겠다. 특히 이제 선배들 보면 내 강의 쭉 들은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이 학교 암기 노트로 막판 암기합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 암기 노트를 많이 참조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죠. 예상 문제. 일단은 교수님들 기본서죠. 기본서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거, 심화된 거. 그 다음에 대학 모의고사죠. 대학 모의고사. 그 다음에 미시로 말하면 이제 임봉욱 교수님 미시경기 연습 있죠. 자, 문제 조금 어렵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대다수 다 일단 수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산 왕교 교수님 책이죠. 거기에 있는 문제도 역시 다 수록을 했고, 그 다음에 거시 조정학 교수님 책이죠. 거기에 있는 문제도 일단 대부분 수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경쟁 문제를 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예상 문제만 일단 풀면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상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경제학이 약하신 분도 예상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문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풀지 말고 내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 정도만 점검해도 되고요. 실력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선별해서 몇 개만 찍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순환 때 기출문제 풀었는데, 근데 입법고시 기출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삼순환 때는 입법고시 기출도 풀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행시나 예기원에서는 입법고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입법고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삼순환 강의 목표 또는 여러분들이 삼순환을 수강하는 목표죠. 삼순환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다른 과목도 다 똑같아요. 삼순환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실전이라는 것은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달 동안 암기를 해야 된다 했어요. 막판 암기. 이 막판 암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달 동안 할 건데 한 달 동안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그지? 따라서 우리가 삼순환 때 뭐 할 거냐? 이 실전과 동일하게 결국 시험 전날
암기를 하는 거죠. 내일 시험 진도가 있는데 그 진도에 해당하는 이론을 전날 암기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실전과 완전히 동일한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마지막 한 달 동안 해야 되지만 미리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일단 기출과 비슷한 문제들을 일단 푸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실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답안지 써보는 거죠. 답안지. 실전이 답안지 쓰는 거니까 삼순환 때 답안지를 날마다 쓰는 거죠. 날마다 시험을 보면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에서도 이제 이 모의고사 말고도 추가로 이제 또 제가 문제를 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순환 때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암기할 것이고, 그 다음날 문제를 풀 것이고, 또 수업 시간에 또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이론과 문제, 그 다음 답안지까지 3박자를 동시에 하는 강의가 삼순환이죠. 삼순환. 근데 이런 이론과 그 다음에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전에서 나올 만한 예상되는 어떤 이론과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삼순환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강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강에서는 이제 가로 4번을 특히 이제 중요시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 풀 건데, 자, 이런 문제들도 이론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순환의 또 하나의 목표죠. 강의하고 있는 나의 목표죠. 여러분도 문제 풀면서 이론 가지고 문제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일단 감을 잡았으면 참 좋겠다. 물론 이순환 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기출문제 가지고 엄청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가지고 이 정도는 조금 더 분석해서 정답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순환 때부터 설명했어요. 자, 삼순환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자, 이론이 있는 거죠. 이론. 자, 이 이론 가지고 문제를 푼다. 자, 이런 느낌을 반드시 감을 잡아야 돼요. 요거를 무시하고 그냥 딱 문제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옛날에 내가 풀었던 문제 있나? 즉 옛날에 과거에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 건. 자,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 했어, 그죠? 하지만 요거는 한계가 있죠. 한계. 자, 과거에 풀었던 문제하고 지금 현재 새로운 문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거 대충 보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걸 푼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론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새로운 문제도 마찬가지. 역시 이론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죠. 이론을 가지고 쭉쭉쭉 확장해서 또는 조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걸 볼 필요 없겠죠.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 없죠. 이것만 알면은 이 문제 풀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풀리죠. 이것만 알면 풀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결국은 안 봐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이 문제들을 보되 대신 이제 마지막 한 달 암기할 때는 이 문제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경제학 막판 암기는 당연히 이것을 암기하는 거죠.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달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경제학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암기하는 거죠.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판 암기를 하라 했더니 문제만 풀고 있어. 문제만. 옛날 풀었던 문제 쉬운 거 던지고 대충 중급, 상급 그런 것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판 암기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게 오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시험이죠, 시험. 자, 시험은 복습과 예습을 혼합해서 풀고자 합니다. 일단 대부분 다 복습이지만, 하지만 이제, 진도가 밀릴 때, 우리가 새로운, 아직 공부하지 않았던 주제에서도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습도 가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복습이든 뭐 예습이든 모의고사는 항상 그 전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냥 모르고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즉 전혀 모르고 거짓말 치는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실전에서 다 쓰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조리 있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답안지 연습입니다. 그래서 대충 방향을 제시해 줄 테니 여러분들이 대충 그 전날 이론을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내가 암기했던 이론들 또는 단어들을 키워드를 최대한 답안지에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